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올해 서울에는 많은 청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용산과 강남 3구였습니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들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큰 이득은 없었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청약은 달랐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자마자 10억에서 20억 정도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이런 곳을 실제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부터 보자면요. 성동구 용답동에서 청약한 청계 리베브 자이는 작년 10월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84제곱미터의 주변 시세는 그 당시에 약 12억이었고 이곳의 분양가도 12억대여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해당하는 반포의 원펜타스는요. 84제곱의 주변 시세가 40억에서 45억입니다. 그런데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23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청약 당첨이 되신 분들은 20억의 수익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같은 분양가 상한제인 청담동인데요. 청담 르엘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가 약 43억인데 비해서 이곳의 분양가는 25억 정도였기 때문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약 18억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아파트 청약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분양가 상한제 청약이 2026년부터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오는 2025년에 분양가 상한제 청약을 마지막 기회로 해서 꼭 넣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큰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곳만 추려서 6군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은 용산에 있는 아세아 아파트입니다. 용산은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노후주택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이긴 합니다만 입주를 코앞으로 할 만큼 빨리 진행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랜만에 대규모의 아파트 청약이 나왔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에 미군 부대와 미군 아파트로 사용되다가 2001년에 부영해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곳의 입지는 무척 훌륭하죠.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또 한강까지 가까운 거리여서 실거주와 미래 가치를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아주 희소한 입지입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여기가 아세아 아파트 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첼리투스까지 동부 이촌동입니다. 아세아는 부촌이었던 동부 이촌동과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청약을 기다리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규모는 10개 동으로 최고 36층까지 올라서고요. 999세대입니다. 면적은 84제곱미터에서 199제곱 사이에 있어요. 문 소장이 실제로 아세아 부지에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올해 7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했고 2028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세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999세대 중에서 850세대나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약 150세대는요, 미군 장교 숙소로 사용됩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아파트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싸고 입지 좋은 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요, 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께 특히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겁니다. 더불어서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면적이 없다는 점, 중형 평형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도 장점으로 다가가죠. 다만 이곳에도 단점이 두 가지는 있습니다. 아세아 아파트의 앞을 보면 노후주택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곳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또 노후도가 워낙에 높아서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세아 아파트의 중층의 이하까지는 영구적인 한강조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시공사입니다. 아파트 설계의 경우에는 나인원 한남과 원베일리를 맡았던 곳이지만 시공사는 부영그룹이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아무래도 부영을 떠올리면 임대아파트라든지 부실시공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분양가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청약했었던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이 84제곱 분양가가 16억이었던 걸 봤을 때 아세아 아파트는 최소 16억의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주변 아파트의 시세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세아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위에 준공 2년차 아파트인 용산 센트럴파크 주상복합입니다. 92제곱이 현재 33억에서 35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세아가 84제곱을 20억에 분양을 한다면 최소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어요. 요즘 분양가 상한제 청약에서는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선분양보다 후분양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후분양으로 선택을 한다면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질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곳은 잠실의 르엘입니다. 2호선과 8호선 잠실역의 초역세권인데다가 9호선까지 가까이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고요. 드론으로 보자면 대략 이렇게 숨어 있어요. 롯데백화점과 석촌호수 또 올림픽공원 등등의 편의시설이 주변에 많아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세대수는 전체 1865세대,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219세대인데요. 아쉬운 점으로는 84제곱이 없습니다. 45에서 74제곱까지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잠실 르엘의 분양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옆에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청약을 한 곳인데 84제곱이 분양가 19억으로 평당으로 한다면 5,700만원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무려 26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끝났습니다. 잠실 르엘도 이곳과 비슷하게 본다면 74제곱의 경우에 분양가는 17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변의 시세도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위에 있는 17년차 아파트인 파크리오의 59제곱의 시세가 대략 20억 정도인 걸 참고했을 때 잠실 르엘의 시세 차익은 7, 8억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9제곱의 이하는요, 추첨제 비율이 60%로 높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께서는 반드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 볼 곳은 서초구에 다소 몰려 있는데요. 세 번째로 볼 단지는 방배동입니다. 레미아 원페를라와 포레스트 자이가 2025년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레미아 원페를라부터 볼게요. 레미아 원페를라는 2024년 12월에 조합원 분양을 해서 일반 청약은 늦어도 2025년 2월에는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입지는 내방역 7호선과 총신대 입구역 4호선을 전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반포까지의 접근성까지 좋습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여기가 원페를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반포 DH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원페를라에서는 나중에 형성되는 이곳의 상권과 인프라를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원페를라의 규모는 전체 1097세대에 일반 분양은 480세대입니다. 그리고 타입은 59제곱부터 120제곱까지 다양하게 나와요. 예상 분양가는 59제곱이 약 17억, 84제곱은 22억입니다. 최근에 분양했었던 DH 방배와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시세 차익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원페를라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방배 그랑자의 아파트가 32억 정도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원페를라의 시세 차익은 10억 이상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청약은 포레스트 자이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2호선, 4호선 사당역과 가깝고 공원과 초중고등학교도 접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2217세대에 일반 분양 물량은 547세대입니다. 청약은 2025년 하반기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일반 분양의 면적과 분양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분양가는 건축비 상승을 고려했을 때 DH 방배보다 약간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도 6, 7억 정도의 이상의 시세 차익은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약단지는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곳입니다. 반포 DH 클래스트와 레미안 트리니원이에요. 입주는 각각 2027년과 2026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먼저 DH 클래스트부터 보겠습니다. 클래스트는 반포에서도 아크로 리버파크와 레미안 원베일리의 뒤를 잇는 마지막 한강변 아파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한강변과 맞닿아서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이 한강 조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강 조망이 나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에서도 10억 이상의 차이가 날 겁니다. 교통도 우수한 조건입니다. 9호선의 초역세권에 4호선도 걸어서 10분이면 도착을 하고요. 또 올림픽대로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보통 강남역에서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는 데만 30분 이상의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변 아파트의 장점은 한강 조망도 물론 있지만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곳의 규모는 55개 동에 최고 35층의 높이에 전체 5,002세대라는 대단지로 올라섭니다. 면적은 5구제곱부터 234제곱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DH 클래스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50평 이상의 대형 세대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의 대형 세대수 비율이 20%고요. 원베일리는 11%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DH 클래스트는 무려 32%나 돼서 부자들에게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죠. 무엇보다 청약하실 분들께 좋은 소식으로는요. 일반 분양의 물량이 무려 2,450세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반포에서의 마지막 한강변 아파트인데 정말 많은 세대수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의 분양가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최근에 분양을 했었던 레미안 원펜타스가 평당 약 6,7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트는 최소 7,5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5구제곱이라면 약 19억, 또 84제곱이라면 26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원베일리의 84제곱의 시세가 50억에서 55억인 것을 참고를 한다면 클래스트에 당첨됐을 때의 내 시세 차익은 최소 25억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되는 청약단지 클래스트 아래에 있는 레미안 트리니원 아파트입니다. 비록 한강 조망은 나오지는 않지만 DH 클래스트와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이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규모는 17개 동으로 최소 35층까지 올라섭니다. 세대수는 전체 2091세대, 그리고 면적은 5구제곱부터 165제곱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505세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5구제곱이 456세대고요. 84제곱은 49세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약 7,000에서 7,5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중간인 7,250만원에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5구제곱의 분양가는 18억 정도, 84제곱은 약 25억에 나올 겁니다. 주변에 똑같이 한강 조망이 안 나오는 17년차 아파트인 레미아 퍼스티지, 이곳의 84제곱 시세가 43억 정도인 것을 참고했을 때 트리니원이 클래스트만큼은 따라잡지 못해도 최소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점이 높다라는 분들께서는 트리니원보다는 DH 클래스트에 청약을 넣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이곳들의 분양가가 20억 이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등의 어느 정도 현금 준비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재개발 투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금이 애매한 상태에서 청약 당첨이 됐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10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 분들을 종종 뵙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을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건축비 같은 여러 필요 비용의 증가함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대부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높여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이 대거 몰려있는 2025년을 반드시 눈여겨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유리한 사람은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이고요. 아예 추첨제 청약을 노리는 분들께도 내년은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금은 충분하지만 2주택 이상이라서 아파트 청약을 못한다 하는 분들께서는 한남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처럼 막바지 재개발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면에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하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용산이나 마포처럼 입지 좋은 곳에 초기 재개발 물건을 검토하시거나 혹은 역세권 근처에서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